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리뷰하는 TV 도서관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지난 화에서 이해숙과 고낙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며 소미의 정체에 대한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천국지원센터의 센터장과 목사 등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다음화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해숙은 새벽녘이면 여전히 습관처럼 눈을 떴다. 지상에서처럼 부엌불부터 켜고 밥을 안 치진 않아도 이곳 천국에서도 몸은 예전대로 움직이려 했다. 그 버릇을 어찌 고치랴. 자고 일어나면 낙주는 어김없이 뒷마당 정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팔팔한 청춘의 얼굴로, 참으로 얄밉게도 젊은 얼굴로. 해숙은 낙준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 먼저 갈 뻔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이 꼴이었어야지. 낙주는 웃었다. 여전히 해숙이 좋다는 듯 그러던 그날이었다. 소미가 울고 있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울던 그녀는 해숙이 문을 열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기억이 조금 났어요. 저 전 누군가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어요. 근데 누굴 찾고 있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해숙은 애써 무덤덤하게 말했다. 기억이 돌아온다고 별거 있간 어차피 다 지나가면 덫이야.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낙주는 그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소미의 기억이 돌아오려는 순간들이 잦아질수록 해숙은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애잔한 동정인지 무의식 속 연적에 대한 경계심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천국지원센터에선 갑작스레 큰 소동이 벌어졌다. 짜장이 혁명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만두는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찔끔거리고 있었다. 우린 왜 항상 대기야? 진짜 천국이라며 왜 기다리기만 해야 해? 우리도 뛰어놀고 싶다고. 우리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싶어. 짜장은 쉰 목소리로 외쳤고 짬뽕은 조용히 그 뒤에서 말을 막았다. 그 소란을 수습하러 온 이영애는 용 점퍼를 펄럭이며 등장했다. 짜장 오빠, 좀 그만해요. 왜 맨날 혼자만 세상 짊어진 척이야? 짜장은 눈을 부라렸지만 이영애는 피하지 않았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천국만큼은 다르게 살자고요.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요. 말끝을 흐린 짜장은 고개를 떨궜다. 잠시 후 조용히 등을 돌려 어디론가 걸어갔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고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저놈, 나보다 더 많이 살아본 것 같네. 그날 저녁 해숙은 낙준과 마당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나도 가끔 생각해. 내가 아니고 당신이 그때 남아서 애들을 키웠으면 어땠을까? 당신은 나처럼 싸우진 않았을 거야. 울었겠지. 근데 울면서도 끝까지 참았을 거야. 낙주는 웃으며 해숙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당신 아니었으면 못 살았어. 지상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러니 해숙이 나 좀 봐줘. 나랑 같이 이 천국 좀 제대로 살아보자. 그 말에 해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우리. 그 순간 소미가 정원 쪽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무늬가 어른거렸다. 해숙의 눈과 닮은 무늬.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또렷한 한 단어가 떠올랐다. 엄마. 해숙은 느릿느릿 무릎이 아파서 절룩이며 뒷마당으로 나갔다. 낙준이 정성껏 가꿔놓은 꽃밭 옆 벤치에 앉아 허리가 저절로 펴졌다. 천국이라지만 몸은 여전히 팔순 노인, 마음만으론 따라갈 수 없는 날들이었다. 멀찍이서 소미가 수국을 만지작거리다 해숙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소미는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 전부는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요 며칠 해숙과 낙준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고 가끔 아주 어린 시절이 스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게 해숙에게 엄마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어쩌면 오래전 정말 본 적이 있는 얼굴일지도 몰랐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천국 전체에 부는 바람도 포근했다. 그런 날은 언제나 센터장이 예고도 없이 불쑥 등장하는 날이었다. 과연 나뭇잎들이 한 바퀴 휘돌더니 회색 정장을 입은 센터장이 바람결을 타고 나타났다. 해숙은 벌써부터 눈살을 찌푸렸다. 센터장이 오는 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센터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해숙 씨한테 특별 미션 하나 드릴까 해서요. 해숙 씨가 누구십니까? 일수 여왕, 생존 전사, 말빨 장인 아닙니까? 우리 천국 신규 입소자 교육 한번 맡아보시죠. 해숙은 헛웃음을 쳤다. 이 늙은이가 교육을 맡으라고. 내가 무슨 교사라도 되나. 그때 하얀 셔츠를 입은 어린 목사가 뽀로통한 얼굴로 끼어들었다. 센터장님, 왜 맨날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미 천국 어린이부 예배도 혼자 다 준비하고. 해숙이 손사래를 쳤다. 그 입 닫어. 조기축구회처럼 떠들어대지 말고. 센터장은 웃으며 손뼉을 쳤다. 좋습니다. 오늘은 해숙 씨와 목사님 두 분이 함께 팀을 이루셔서 신규 입소자 교육을 해주세요. 바로 지금. 순식간에 장면이 전환되며 하늘빛 강당 안. 의자에 덜렁 앉아있는 입소자는 단 한 명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낯이 익었다. 짧은 단발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해숙은 묘한 기분이 들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소미였다. 아니, 소미가 아닌 것 같았다. 분명히 같은 얼굴인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강한 눈빛, 단단한 목선,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소미는 해숙을 마주보며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혹시 나 정말 여기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해숙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센터장이 다시 등장해 뭔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직 다는 아니고요. 해숙 씨, 아마 곧 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천국은 너무 고요했다. 해숙의 머릿속에선 오래전 낯선 아이 하나가 스쳐갔다. 시집살이로 지쳐있던 어느 해 여름, 시골 마을에서 떠돌다 잠시 맡아줬던 아이. 며칠 만에 누군가 데리러 와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 아이가 혹시. 그 순간 해숙의 눈에 소미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용히 해숙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오래된 무언가가 흘렀다. 마치 서로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처럼. 해숙이 먼저 말했다. 혹시 내 이름 그땐 미소였던 것 같지 않냐? 소미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다면 나 해숙 씨한테 버려졌던 거예요? 해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기억 저편에 사라졌던 죄책감이 되살아났다. 낙주는 멀찍이서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해숙의 어깨에 조용히 겉옷 하나를 덮어주었다. 그 손길은 무척 조심스러웠고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다음 날 천국지원센터 앞 벤치에 해숙, 소미, 낙준, 목사, 그리고 짜장, 짬뽕, 만두까지 모두 모였다. 목사가 쌀쌀맞게 외쳤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 차례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해숙 씨도요. 해숙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너 한번 믿어보자. 대신 입맛 까다로운 짜장은 내 편 안 들 거다. 짜장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곁에서 만두는 조용히 소미 옆에 다가가 머리를 기대었다. 소미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마도 이곳이 정말로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해숙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 너머 그녀가 못다 이룬 사랑과 못다 지킨 인연들 그리고 끝내 던지지 못했던 질문들이 아직 그곳에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라면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소미는 편지의 글귀를 가만히 되뇌었다. 소마,
너는 이미 알고 있어. 이곳은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곳이 아니야.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소미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이해숙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는 손길의 소미는 점점 진정되어 갔다. 내가 이걸 왜 갖고 있었을까? 누가 이걸 나한테 쓴 걸까? 소미는 자신에게 쓴 듯한 편지의 글씨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근원은 잡히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기억해. 넌 여기에 있어선 안 돼. 소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해숙은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다. 소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아니요, 전 뭔가 잘못 온 것 같아요. 해숙은 복잡한 마음을 감추고 주방으로 향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였다. 그럴 리가 없지. 아무도 잘못 온 사람은 없어, 여긴. 센터장과 목사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센터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목사가 물었다.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만이 관건이죠. 목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 아이가 아직 선택을 하기 전인 건가요? 그래요. 그녀는 아직 경계에 서 있어요. 살아도 죽어도 아닌 그 어딘가. 이곳은 그런 존재들이 머무는 유해의 땅이기도 해요. 한편 고낙주는 집 근처 연못가에서 풀잎을 뜯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람이 왜 꿈을 꿀까? 죽었는데도 말이야. 얼마 전 꿨던 그 이상한 꿈. 해숙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 낙주는 머리를 흔들었다. 쓸데없는 상상 해숙이한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지만 무의식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익숙하지만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소미를 처음 봤을 때의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밤이 되었다. 소미는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낮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은서. 그 이름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물속. 휘청이는 의식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장면. 어머니의 얼굴. 소미는 헛웃음을 지었다. 나는 내가 죽은 줄도 몰랐구나. 바로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해숙이 조용히 들어왔다. 다 기억났니? 소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전 여기에 있어선 안 돼요.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소미는 묻는다. 저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그 아래 낙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소마. 낙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 떨어지는 거 보러 갈래? 소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날 밤 천국은 다시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선 수많은 선택들이 물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소미의 진실은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는 다시 선택의 길목에 섰다는 것. 별이 유난히 많이 떨어지던 밤. 해숙, 낙준, 은서는 함께 언덕에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낙준은 해숙의 손을 꼭 잡고 해숙은 그 손을 슬그머니 뿌리친다. 이 팔순 노파한테 뭘 그리 집착해. 낙준 씨. 나한테는 여전히 꽃다운 해숙이야. 해숙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린다. 그 옆에서 은서는 하늘을 보다 말고 문득 묻는다. 여기선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 어떻게 결정돼요? 낙주는 대답 대신 하늘을 가리킨다. 저 별똥별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어떤 선택이 끝나는 거래 돌아가기로 혹은 머물기로
해숙이 그 말을 받으며 덧붙인다. 근데 별이 두 개 같이 떨어지면 둘 중 하나는 뒤바뀐 거래. 은서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는다. 뒤바뀐 선택. 은서는 꿈속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본다. 어릴 적 자신이 동생과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길.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고 은서는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동생은 젖은 옷차림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횡단보도 앞차가 오고 있었다. 소년이 그녀의 동생이 은서를 밀치며 대신 차에 치인다. 피가 번지는 흰 운동화. 은서는 깨어난다. 숨을 몰아쉰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다. 그 아이나 때문에 죽었어. 은서가 혼자 마당을 쓸고 있는 해숙에게 다가가 말한다. 저 돌아가면 그 아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해숙은 빗자루를 멈추고 은서를 바라본다. 그 아이가 내가 대신 죽길 원했을까? 아니요, 그 아이는 제가 살길 원했어요. 그래서 저를 밀쳤죠. 그럼 왜 자꾸 죽을 생각만 해? 은서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살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해숙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은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한다. 그럼 그냥 살아.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살아. 그게 걔가 너한테 바랐던 거니까. 지옥을 관할하는 쌍둥이 형이 센터장을 찾아온다. 이 아이 지옥에서 갈 뻔했어. 낙준이 끌어내지 않았으면 벌써. 그래서 묻는 거야. 그녀가 천국에 있어도 되냐고. 그건 우리 둘이 정하는 일이 아니야. 선택은 늘 당사자의 몫이지. 쌍둥이 형은 씁쓸하게 웃는다. 가끔은 정말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묻혀. 그래서 천국이 필요한 거지. 은서는 새벽녘 하늘을 올려다본다. 문득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억해, 넌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그 순간 별 하나가 떨어진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의 별이 떨어진다. 은서는 속으로 외친다. 돌아갈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까지 다음화에서 진행될 천국보다 아름다운 예상 전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화에서는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